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하게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전공법으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입니다. 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사단일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 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음을 반성합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시장, 부동산 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시며 발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또 깊이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들어드리지 못해서 정말로 송구합니다. 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 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 너무 멀어졌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 규모,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며칠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에,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 2, 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 노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양재 한남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조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 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 6, 7호선의 급행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복선, 강북 횡단선 추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서 방범 카메라 같은 안심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 가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기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지방, 제가 잠시 행정을 맡았던 성남도 분당과 본시가지, 또 경기도도 경기도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이런 지역 간 격차와 차별의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이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관악 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 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 창업 벨트로 연결해서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 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 캠퍼스, 서울연구원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 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 의료,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을 첨단 산업과 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급속히 성장 중인 창업 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 금천 지이밸리는 첨단 정보 통신 기술, 양재는 인공지능, 홍릉과 창동 상계는 의학과 바이오, 그리고 성수 마포는 소셜 벤처와 기술 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서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 런던, 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서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 금융의 중심지로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을 문화 관광의 세계적 중심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상암 DMC 일대의 방송 문화 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팝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팝 전용 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 완공해서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 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서울의 문화 관광을 세계화시키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스길, 속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 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소 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확실하게 줄여 나가겠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민간 영역까지 서울에 제로 에너지 건물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버스, 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꿔 가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모두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역 간 격차로 인해서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통합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가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르고 남북이 상생하며 경기 도민이라는 귀속감과 자긍심을 가지는 경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제가 이렇게 증명해온, 실적으로 증명한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정치로 서울 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거에 임박할수록 모든 후보들의 선거 공약이 거의 비슷비슷해져 갈 겁니다. 저희가 많은 준비를 통해서 많은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결국 상대 후보들도 저희 공약과 거의 차이가 없는, 심지어 토시, 표현까지 똑같은 공약들이 이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합니다. 누가 만들었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좋은 정책이면 상대 후보가 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재 역시도 진영과 관계없이 좋은 사람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정책과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차별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약속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전문가들 몇 사람 밤새 며칠 일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공약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실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실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정치 집단들이 과거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지금의 약속도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나, 선거 때 한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런 소리 하시는 정치 세력들 앞으로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약속을 한다면 실천될지는 그가 과거 과연 약속을 지켜왔느냐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성남시정에서 공약 이행률 96%, 94% 저희가 지켰습니다. 경기도 제가 1년 전에 사퇴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98.1%였다고 합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재작년 연말이죠.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도 96% 이행률이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정부가 저의 정책 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제가 광화문에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제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고 만드는 정책을 집행해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경영을 맡겨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실적으로 검증됐던 실력을 발휘해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확실히 새로운 나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기회 부족으로 청년들끼리 편을 나눠서 잔혹하게 다투지 않아도 되는 기회 넘치는 성장하는 나라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는 누군가의 사적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권력을 누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실적이 검증된, 준비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명과 이 5,200만 우리 국민들의 미래와 삶은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권한 없는 사람에게 권한이 부여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최순실 사태에서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공식적으로 부여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의 권한 참여를 국정농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험이, 이 불안정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